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가연구소 최고 과학자들과 함께하는 과학 토크쇼 UST Fun Science, U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미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널로 함께하게 된 UST 크리트스쿨 학생 최지희입니다. 지난해 상당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지하에 주차해둔 전기차 배터리가 화재를 일으켜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갔던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불이 나지 않는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도 그중 하나인데요. UST 크리트스쿨 김동욱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UST 크리트스쿨 김동욱 교수입니다. 교수님, 불이 타지 않는 배터리는 언제 나오나요? 제 생각에는 곧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는 왜 화재의 위험이 있었던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배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쉽게 배터리 역사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게 된 건 다 전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전지의 첫 등장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전지는 볼타 전지인데요. 일회용 전지였습니다. 1880년대에 반죽 형태의 전해질을 사용하여 누액을 억제한 건전지가 개발돼 소형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건전지 형태이죠. 1859년에 충전해서 재사용 가능한 최초의 2차 전지가 등장했고 이후 소형화된 니켈 전지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에 전지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2차 전지가 개발되었습니다. 리튬이 사용되면서 기존 전지에 비해서 전압과 용량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리튬 2차 전지의 단점을 보완할 차세대 2차 전지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지 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꼽으라면 당연히 리튬 2차 전지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튬 2차 전지의 개발은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을 인정받아서 2019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지요. 리튬 2차 전지는 스탠리 휘터닝 교수가 티타늄 황화물을 양극으로 금속 리튬을 음극으로 사용한 리튬 2차 전지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2차 전지보다 크기도 작으면서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전압이 2V 정도로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존 굿이너프 교수가 양극 재료를 리튬 코발트 산화물로 바꾸면서 전압을 무려 4V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극으로 사용하는 리튬 금속,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나뭇가지 형상의 덴드라이트가 성장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일본의 아키라 요시노 교수가 금속 리튬 대신 탄소계 흑연을 음극으로 사용해서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 분의 과학자의 연구 성과가 모두 합쳐져서 리튬 2차 전지는 현재 모바일 혁명은 물론 전기차 상용화를 이끌 친환경 에너지 혁명까지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 2차 전지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리튬 2차 전지는 리튬 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양극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해 배터리가 충전되고 또 음극의 리튬 이온이 빠져나와 양극으로 돌아가면서 방전됩니다. 이때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 이온의 전달 매개체를 하는 전해질이 있고요. 또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서로 닿지 않게 하도록 하는 분리막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구성 요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을 리튬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먼저 양극재로는 리튬 금속 산화물이 사용되고 있고요. 음극재로는 탄소 흑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해질로는 유기용매에 리튬륨을 녹여서 사용하고 분리막으로는 구멍이 좀 뚫려 있는 다공성 고분자 필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는 전지 용량에 대단히 중요하고 전해질과 또 분리막은 리튬 2차 전지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지의 고용량화를 위해서는 전극 소재, 즉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고요. 안전한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해질과 분리막 소재를 개발해야 되겠죠. 전해질은 충전과 방전 시 리튬 이온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튬 2차 전지에서는 카보네이트 용매에 리튬염을 녹여서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액체 전해질은 인화점이 낮습니다. 인화점이 낮다는 말은 바로 낮은 온도에서 불이 잘 붙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전해질에 사용되는 디메틸 카보네이트라고 있는데 이 용매는 16도, 그러니까 상온에서도 불이 붙을 정도입니다. 리튬 2차 전지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불이 잘 붙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튬 2차 전지는 화재 위험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튬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화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국내에서 2021년도에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려다가도 화재가 난다는 소식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는 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전기차 화재는 전지 내부 액체 전해질의 온도가 오르거나 혹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외장재를 뚫고 가연성 액체가 흘러나오면 불이 붙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연성 액체 기반의 액체 전해질을 불연성 고체로 바꿔서 화재 위험을 낮춘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지가 바로 전고체 전지입니다.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면 화재 위험성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실험해봤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전고체 전지를 돌돌돌 말거나 심지어 여러 번 자르거나 하더라도 누액이나 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에서 보듯이 못으로 전고체 전지를 관통하는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나와 있듯이 못으로 뚫은 뒤 한참 시간이 지나도 셀 온도가 오르거나 연기가 발생하거나 이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도 안 났고요. 고체 전해질의 안정성이 높다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구자들은 그러면 고체 전해질에 적합한 소재가 무엇일까 열심히 연구해서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연구의 이제 결과가 모여져서 한 3가지 정도로 후보 물질이 이제 좁혀졌는데요. 우선 첫 번째, 황화물 고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아주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분과의 반응성이 높고 또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있는데요. 이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안정성이 참 높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단단하여서 전극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과의 계면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극으로 리튬이온 전달이 상당히 어려운, 즉 저항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분자계 고체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 고분자이다 보니까 유연하고 또 제조 공정이 쉬워서 양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용화 안 된 이유는 이온 전도도 낮고 또 기계적 강도가 낮은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을 위해서는 참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많은 게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이온 전도도가 우수한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어떤 분자 구조를 제어한다든지 원소를 첨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온 전도도 향상의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거는 이 계면 문제인데요. 계면이란 게 뭐냐면 고체 전해질과 전극 활물질 다 고체지 않습니까? 이 두 고체와 고체 간에 만나는 그 부분을 계면이라고 하는데요. 고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활하게 계면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전극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이 만나는 이 계면에서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빈 공간은 리튬이온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결국은 양산화돼서 이것이 상용화되려면은 가격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므로 전고체 전지는 제 생각에 조만간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국가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핵심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경쟁력이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핵심 기술이라 본다면 우선 이제 고체 전해질과 같은 이제 소재 기술이 있고요. 전극을 제조하는 전극 제조 기술, 그리고 이 소재 부품이나 이런 걸 잘 조합해서 양산할 수 있는 배터리 양산 기술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본 등에서 가장 이제 앞서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의 노력으로 일부 상용화에 근접한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극 제조 기술이나 혹은 배터리 양산 기술은 K 배터리 3사에서 상당한 이제 기술을 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잘 전고체 배터리에 접근해서 할 수 있다면 상용화나 그런 것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반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양산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고분자계 전고체 전지 기반의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2026년도 이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O는 좀 후발주자인데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도 개발하고 있고 고분자와 세라믹의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배터리 3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므로 2020년대 후반에 전고체 전지가 양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전고체 배터리 외에도 차세대 배터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을 강조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는 어떤 또 특성이 중요하냐면 오래 쓸 수 있는 것, 즉 고용량 배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량 이제 차세대 배터리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고용량 배터리로서는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리튬 금속 배터리가 있는데요. 이 리튬 금속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 그런 구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금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리튬 금속 음극이 충전과 방전하면서 나뭇가지 모양의 덴드라이트가 생성되는데 이런 덴드라이트가 분리막을 뚫고 양극과 이제 만나면 쇼트가 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튬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리튬 금속 배터리가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로서 리튬 황 전지가 있습니다.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고요. 양극으로는 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이제 황을 사용하고 황은 또 가격도 싸지 않습니까? 다만 아직까지 상용 안 되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황 양극이 전해에게 녹아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아 들어오는 문제점 혹은 또 다른 문제점을 좀 해결한다면 아마도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로서 리튬 공기전지가 있습니다. 리튬 공기전지는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데 양극을 공기 중에 산소를 사용합니다. 공기를 전극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 리튬 공기전지는 숨 쉬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충전과 방전할 때 숨을 쉬듯이 산소를 빨아들였다가 내뱉다 이렇게 호흡하는 배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량이 높은데요. 문제점은 리튬 금속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올 때 우리 공기 중에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산화탄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분이나 이산화탄소가 이 리튬 공기 전지에 내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리튬 금속과도 반응하고 이런 부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연구가 좀 진행 중이고요. 이런 것이 좀 잘 개발된다면 아마도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수님께서는 한국전지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할 것 같지만 또 대중들이 정말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배터리는 쓸 때는 완전히 방전시키고 충전할 때는 80%까지만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예전에 니켈 카드뮴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니켈 카드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방전을 다 하지 않고 그 채로 충전하면은 그 용량 발현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방전하고 또 완전히 충전하는 그런 것을 해줘야지만이 배터리 성능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데요. 리튬 2차 전지는 그렇진 않는데요. 오히려 완전히 충전하거나 혹은 완전 방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충전과 방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극과 음극 안에 리튬 이온이 채워지고 또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채워지거나 완전히 빠지면 전극 구조에 약간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겨두고 충전과 방전을 하는 것이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를 쓸수록 수명이 이제 떨어져서 원래 성능이 약간 50%가 되면은 거기서 아무리 떨어져도 효율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배터리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배터리는 초기 사용 기간에서 좀 더 빨리 용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용량 감소가 굉장히 천천히 더디게 일어나는데요. 실험실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계속 쓰다 보면 배터리 용량 계속 감소합니다. 50% 이하도 물론 떨어지고요. 대기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배터리가 이제 닳지 않는지, 그리고 배터리를 오래 쓰지 않아도 이게 멀쩡하게 작동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사항은 배터리 자가 방전과 이제 좀 관련된 사항인데요. 자가 방전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스로 방전한다, 즉 스스로 전기를 이제 내놓는다, 그런 개념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안 쓰더라도 서서히 용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켈 카드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자가 방전 그게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서 리튬 배터리는 자가 방전이 사실 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안 쓰고 다시 쓴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 방전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 사용한 전극이나 이런 소재들은 다 화학 소재입니다. 이런 화학 소재는 안 쓰더라도 보관 중에서라도 서서히 좀 열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전자기기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 같은데, 그 활용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원료가 있을까요? 내연기관 거기서도 석유의 이제 고가를 늘 이제 고민하는데요. 리튬 배터리에서도 사실은 고가를 뭐 걱정을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리튬 비싸고 또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거, 코발트도 그렇고요. 이처럼 환경 오염도 유발하고 좀 귀하고 또 비싼 거를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버린다면 환경 오염에도 문제가 되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정된 원료라는 그 점을 떠나서라도 배터리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은 꼭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UST 펀 사이언스, 오늘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